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두 번째 신년 국정연설에서 강한 미국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베트남에서 개최됩니다.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에 들어서는 초대형 종합유락단지 아메리칸 드림 메도랜즈가 올봄에 문을 엽니다. 한인 여성이 10살 된 아들과 함께 백인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 무려 21년 만에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하와이 주의회가 오는 2024년까지 100세 이상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수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두 번째 신년 국정연설에서 이민과 무역, 건강보험, 국가안보 및 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주요점을 요약해드립니다. 국가안보 및 외교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국가들은 끝이 없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중동에서의 20년간의 전쟁 끝에 최소한 평화를 시도할 시간이 왔다고 말하면서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병력을 감소하고 테러 방지 대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민제도와 멕시코 장벽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민의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이민 시스템을 만들 도덕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의회가 결국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결국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며 장벽 예산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론을 일관했습니다. 무역 및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의 재앙적 무역 정책들을 뒤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만약 다른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들이 미국에게 판매하는 같은 제품에 정확하게 같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수십 년간 미국의 산업을 겨냥하고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면서 이러한 미국 일자리와 부의 도둑질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밖에도 건강보험 약값 인하를 언급하면서 미국인이 같은 의약품에 대해 다른 나라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것은 옳지 못하고 불공평하며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베트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한 이후 260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연방의회에서 진행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며 북미 회담 일정을 전했습니다.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but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good one.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또한 자신이 집권하지 않았다면 북한과 큰 전쟁이 있었을 것이라며 1차 회담의 성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거듭 반박했습니다. 회담 장소가 베트남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행 이동거리와 개혁, 개방에 성공한 베트남의 상징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도 하노이인지 휴양도시 다낭인지 구체적인 개최 도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최종 성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통큰 결단으로 1차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대화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저지주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15까지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됨에 따라 특히 팁을 받는 업소의 한인 업주들이 주의할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식당과 미용실 등 팁을 받는 업소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팁과 시급을 합쳐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해야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팁을 준 기록이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는 7월 이후 식당에서 직원에게 시간당 3달러를 준다고 했을 때 팁은 반드시 시간당 7달러 넘게 받게 하고 매일 받은 팁을 계산해서 날짜별로 리스트로 만들어 반드시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 기준을 정확하게 이행한 것을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직원이라도 최저임금 인상 시행으로 급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급여를 소폭 인상해주고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 인상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지난 화요일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오가는 L트레인 터널에서 독한 오일 냄새가 새어나와 승객 2명이 기절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MTA 측은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갑자기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출근길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열차 운행은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서야 오후 3시 30분부터 재개됐습니다. MTA 측은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지하철 외부에서 불연성 난방 오일이 지하철 선로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고는 L트레인 보수 프로젝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TA 측은 문제의 난방 오일이 역 주변에서 설치된 지하 오일 저장 탱크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근원지를 찾고 있습니다. 맨하튼과 마주보는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의 초대형 종합 위락단지 아메리칸 드림 메도랜즈가 올봄에 문을 엽니다. 개발사 트리플5는 5일 올봄 아메리칸 드림 메도랜즈가 공식 개장한다고 밝히고 쇼핑몰에 들어설 업체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합 위락단지는 320만 스퀘어피트의 대규모 부지에 쇼핑몰과 실내 스키장, 실내 수영장, 놀이동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쇼핑몰은 400개 이상의 소매장과 레스토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나나 리퍼블릭, 센츄리 21 등 유명 브랜드 매장들이 대거 입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3만 9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실내 수영장과 놀이동산도 운영됩니다. 5,000석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초대형 극장, 대형 수족관 등도 계획돼 있어 뉴저지 최대 규모의 종합 위락단지가 될 전망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메도랜즈 프로젝트는 2004년 추진됐지만 막대한 공사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개발사가 3차례나 바뀌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한 시각 평양에서는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협상이 이틀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 일행은 간단한 영접 행사와 식사 뒤 북측 김혁철 대표가 이끄는 협상단과 마주 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이블에서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폐기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 속에 북미 협상단은 영변 핵시설 폐기 방식과 속도,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평양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비교적 속도감 있는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이지만 논의할 내용이 적지 않아 협상은 이틀 이상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이 끝나면 비건 대표는 다시 한국을 찾아 그 내용을 우리 측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여성이 10살 된 아들과 함께 백인 남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후 시신이 각각 유기된 끔찍한 사건의 전모가 무려 21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보도의 양준하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발생했던 2건의 살인사건이 20년 넘게 사망자들의 신원조차 밝혀지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아있다가 DNA 분석 전문가의 노력으로 마침내 지난해 말 사망자들이 모자 관계로 밝혀지면서 범행이 꼬리를 잡힌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 경찰 및 인터폴의 도움을 받은 현지 경찰은 21년 전 숨진 여성이 한인 조명화 씨이며 어린이 시신은 당시 10살이었던 조 씨의 아들 바비 휘트군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강도 혐의로 이미 연방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조 씨의 백인 남편을 추궁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사건의 진실을 풀기 위해 노력했던 팀혼 수사관은 20여 년 동안 미스테리로 남았던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풀렸다며 하지만 모자 살인 사건의 범인이 남편으로 드러난 것은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난해 1970년대와 80년대 수십 건의 연쇄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른바 골든 스테이트 킬러 사건을 DNA 데이터베이스 분석으로 해결한 DNA 전문가 레이 벤터 박사가 역시 같은 조사 기법을 통해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에 성공하면서 가능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우버 운전자로 일하면서 6명을 총으로 살해한 미시간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48세의 제이슨 달톤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2016년 미시간 칼라마주에서 8명에게 총을 쏘아 그중 6명이 사망케 하는 잔인한 살인범입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 시 그가 악마의 형상으로 보였다고까지 증언했습니다. 제이슨 달톤은 유명 식당인 크래커 바렐의 주차장에서 4명을 살해했고 한 자동차 딜러에서는 픽업 트럭을 구경 나온 17살 소년과 그의 아버지를 동시에 살해했습니다. 달톤은 우버 앱을 보고 찾아온 승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달톤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법적 흡연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하와이 주의회가 오는 2024년까지 주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매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하와이 주의회는 오는 2020년부터 법적 흡연 연령을 현행 21세에서 30세로 올리고 이후 매년 40세, 50세 등으로 상향 조정해 오는 2024년에는 100세 이상만 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실제 통과돼 시행될 경우 해당 연령 기준 이하의 하와이 주민은 주 내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단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담배를 가지고 하와이에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며 전자담배, 시거 등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발효된다면 하와이는 사실상 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애틀랜타 출신으로 알려져 온 유명 래퍼 21 사비지가 불법 체류 혐의로 이민 당국에 붙잡혀 음악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은 3일 오전 26살의 21 사비지를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애틀랜타를 주 무대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 두 번째 펴낸 정규 앨범에 내 과거를 떨쳐낸 오늘의 나는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 2주 연속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4년 마약 취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맨하튼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9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화요일 오후 4시 30분경 메디슨 애비뉴 근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콘크리트가 쏟아지는 지하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세를 느끼며 쓰러지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인부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 근처의 고속도로에서 46살의 남성 티론 샤와가 의문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샤와는 지난 월요일 저녁 81번 고속도로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그의 사체는 2004년형 6혼 승용차 운전석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가 샤와를 조준해 사살했다고 밝히며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욕주 하원도 지난달 28일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브라이언 카바나흐 뉴욕주 상원의원과 중국계 율린리우 뉴욕주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결의안은 아시안 대표적인 명절인 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가 공개한 2018년 대미국 농림수산식품 수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농림수산식품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10억 8,057만 8천 달러를 기록해 2년 연속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수출 물량 또한 33만 3,263톤으로 전년 30만 1,772톤 대비 10.4% 늘었습니다. 미 한국 상공회의소가 2018-2019 코참 통상백서를 발간했습니다. 5번째 발간된 이번 통상백서에는 미국 시장 개요, 실물경제, 금융시장 및 대외거래 등 경제 현황 분석과 미국에 진출한 한인기업의 비즈니스 애로사항,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미중 무역전쟁 USMCA 현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은 설날을 맞아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뉴저지의 모든 주민들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즐거운 설날이 되길 바란다며 전통적으로 설날은 새해를 맞아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올 한 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는 여러분께서 이미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변호사님은 이제 각종 뭐 매체나 신문, 언론 뭐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제가 접할 수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던데요. 예, 그러니까 새해도 진짜 많이 여러 가지 일이 네. 있고 바쁘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벌써 6년째 이제 해를 넘겨서 7년째 이어가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벌써 7년, 6년이 지나갔네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뭐 of course 제가 변호사 될 때는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시작한 사람은 아니고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고 네. 내 가족의 뭐 다 여러 경제적으로 좋은 일을 만들고는 다 꿈이지만 네. 그러다가 어떻게 또 장학금이 또 이렇게 시작이 네. 돼서 설창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해 설창이 뭐냐?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사실 그게 제 호예요. 네. 그래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아, 할아버지도 그렇군요.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가 네. 제가 그때 15대 종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얼마나 저를 기다렸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날 때 이분이 제가 그 부모님이 그때 속초에 계셔가지고 사실 강원도 네. 그래서 거기에 설창 설악산과 동해 바다에 길을 받아서 세계를 도전하라. 네, 그래가지고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저는 이게 설창 장학재단,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라고 해서 또 다른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문화와 예술의 어떤 접목한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어떨 때는 사실 간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이거는 제 호였는데 네. 어떤 분이 이거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네. 그리고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호를 불렀대, 이름을 안 네, 부르고. 그랬죠. 그러니까 설창분 뭐 등등등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여기 장학재단에 넣으면 어떨까?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6년 전부터 시작해서 네. 벌써 매년마다 지금 8명 학생 3,000불씩. 네, 8명의 학생. 예, 네. 3,000불씩 그냥 한 1년에 한 25,000불이죠. 네. 그래가지고 벌써 뭐 10만 불 넘게 네. 많은 좋은 학생들을 장학금 줬고 네. 이제 이게 다 앤드류 박 졸업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장학금 받은 학생이고 그 장학금이라는 거를 제가 가치를 알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왜 나한테 투자를 했지? 네. 자기한테는 큰 돈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직도 제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친구들도 이렇게 장학 받은 친구들이 또 이걸 다시 베푸면 좋겠고, 네. 또 저도 부모 있는 아버지예요. 네. 근데 솔직히 아버지가 멋있는 변호사다, 좋은 집에 살았다. 그렇게 남기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꼭 제가 장학대단 할 때마다 불렀거든요. 네. 오기 싫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런 꿈도 있고 이렇게 됐으면서도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자식 교육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에 여러 가지의 욕심과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장학금 받은 거, 제 자녀 교육, 또 솔직히 또 좋은 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뭉쳐서 이 장학재단이 생겼네요. 네. 이 장학금을 수여받는 이 학생들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분들이 에세이, 성적표 여러 네. 가지를 봐서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뽑는 거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 그래가 네. 사람들이 변호사님 좀 도와주세요. 네. 제 친척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올바르게 해야 되고 그렇군요. 제 아들도 조카도 못 들어간 거니까 일단은 우리는 올바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만 하는 분들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 바꿨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음악 하시는 분 다른 분들도 장학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왜 공부만 잘하면 받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좀 주제를 바꿔서 그 이육사 네. 예, 그분이 사실 그 3.1 운동 때 시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숙제를 줬어요. 네. 이 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라. 네. 그래서 이 음악을 만들어서 네 음악을 발표해 주마. 그래서 일단 학생들의 숙제를 줘서 우리가 2명을 뽑아가지고 네. 이육사 분의 시를 가지고 음악을 네. 만들어서 그 링컨허 옆에 있는 멀켄허 있거든요. 네. 거기서 발표를 12월 달에 해가지고 또 한국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음악은 네. 솔직히 평생 가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죽어도 음악은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인나우구럴 발표 날으로 굉장히 뜻깊게. 그러니까 저는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고 또 어떻게 받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이육사 분이 네. 이분이 이런 억울한 시를 쓸 때 100년 있다가 자기 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다. 이분도 상상을 못했을 네.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서로 다 윈윈이 아닐까. 네. 거기다 또 외국 사람들한테 네. 또 이육사 분의 발표도 하고. 어땠어요, 호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좋았어요? 반은 한국 사람, 반은 외국 사람들 왔는데 네. 이분들이 이육사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르겠죠. 무대 나가서 네. 이분이 이런 분이고 또 시를 듣지만 또 시를 가지고 음악 만드는 게 참 신기한 네. 과정이더라고요. 또 우리 한인사에 음악 컴포징하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 음악을 컴포즈해서 저도 굉장히 뜻깊고 많은 거 배우고 끝났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이제 앤드류 박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뉴욕에서도 많은 상을 받으신 경험이 있지만 가장 뜻깊었던 또 한국에서 뭐 어떤 환경 뭐 대상을 또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어떤 상이 가장 의미가 깊었을까요? 그리고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솔직히 뭐 내가 상 받으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네. 한국 문화는 상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배운 게 무조건 상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멋있어. 그냥 기쁘니까 우리 한국 사람 기쁘면 상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상도 있는지 몰랐는데 상 많이 받았고 뭐 한인사회 뭐 뉴욕 한인의 상, 뉴저지 뭐 정치인들 다 받았죠. 근데 한 가지 뜻깊은 건 한국에서. 네. 예, 한국에서 상 받은 게 굉장히 뜻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상은 어떤 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그쪽에서 회에 있는 빛나는 한국 사람들을 뽑아서 네. 상을 준 거거든요. 네, 이거는 또 그렇군요. 정부의 역할은 국회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까지 나가서 받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뜻깊은 거는 야 제가 여기 10살 때 왔거든요. 10살 때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렇죠? Many years later 혀는 네. 꼬여서 가가지고 상 타고 왔다. 재밌네요. 한국에서 또 대학 강의도 이렇게 특강으로 초빙 교수로 또 활동을 하셨었다고. 예, 그리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얘 네. 일하니? 지금 뭐 하고 다녀?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 사고상의 분야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근데 또 어떻게 한국에 있는 강원 법대, 사실 국립대학이잖아요. 네. 거기서 또 고향이시죠? 그 고향이 네, 강원도라고 사실은 하셨잖아요. 강원도 출신이죠, 네. 속초. 그래서 거기 초대 받아가지고 한국 학생들한테 법대 네. 일단 내가 뭘 가르쳐 주냐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교수라는 거는 지식만 가리키는 교수도 있고 경험을 가리키는 교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리킨 거는 첫째 어떻게 법률사무소를 사업으로 하나. 그렇죠? 이거는 변호사만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다. 네. 그 사업의 멘탈리티를 가져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죠. 또 둘째는 또 미국 법.
네. 그렇죠. 미국 법이 또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셋째는 소식이 우리 교포들. 네. 그렇죠. 왜 우리 교포가 약한 사람이냐. 우리는 미국에 약해서 간 게 아니라 이런 강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끝에는 나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인정을 받으니 이거는 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포 사회가 인정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더 열심히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오셨군요. 그렇죠. 네. 얘네들이 좀 특이하게 봤어요. 와, 네. 미국에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혀는 꼬이고 뭐 등등등.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여기에서 이만하고 그리고 2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앤드류 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